뽀롱뽀롱 마을에는 어른이 없는 순수한 아이들만 사는 동네다. 하지만 말 그대로 순수하기만 해서 의도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한다. 이것은 감독이 취지에 맞게 타 애니메이션처럼 어른이 등장해 훈육하는 내용이 아닌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며 교훈을 얻는 내용이기 때문이고,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단서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크롱부터 출생과 만행들을 분석해 보자면, 일기 첫 화에서 뽀로로가 놀던 중 눈뭉치 속에서 알을 발견했다. 처음엔 후라이로 먹으려고 집에 가져갔으나 거의 바로 부화를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아기 공룡 둘리처럼 시간을 거슬러 냉동 상태가 되었고, 바로 부화한 걸 보면 부화 직전에 언 것 같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눈이 녹으면서 알이 쉽게 발견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크롱은 뽀로로네 집에 얹혀 사는 룸메이트가 되었고, 사실상 친구들보단 늦게 태어났으니 마을에선 막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게 아마 옹알이를 하는 걸 표현한 것 같다. 현재는 시즌을 거듭하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말을 조금씩 한다. 크롱의 종은 악어인지 공룡인지 말이 많은데, 정황상 그리고 다른 캐릭들이 언급하는 걸 보아 공룡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또한 크롱은 상당히 게을러 나태가 상징적이며, 한 에피소드에선 아예 씻지를 않아 지저분한 모습이 묘사되었고, 장난감과 낙서들을 바로 치우지 않아 뽀로로와 다툰다. 다투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뽀로로가 동생인 크롱에게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장난감을 양보하지 않아 자주 싸운다. 뽀로로는 그만큼 욕심이 많고 가진 것도 많다. 일단 뽀로로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 또한 뚜뚜라는 자동차와 차고까지 있고, 심지어 경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영앤 리치다. 집 내부를 살펴보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먼저 냉장고인데 각종 야채나 신선식품들이 보이며, 칸을 보면 냉동 기능이 없는 냉장고다. 현실 고증을 잘한 건지 밖이 영하이기에 냉동식품은 눈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눈밖에 없는 환경에서 저런 식자재는 어디서 구하는 걸까? 이건 잠시 뒤에서 후술하겠다. 다음은 화장실이다. 이들도 사람처럼 양치를 해서 치약과 칫솔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긴다. 주로 스노우보드를 즐겨 타 거실의 발자국 모양대로 크롱과 뽀로로 거의 보드가 보인다. 뽀로로의 나이는 2003년부터 등장했으니 벌써 20주년이 되었다. 이미 등장 때부터 사고를 하고 말을 하는 걸 봐선 못해도 5세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략 현실 세계의 나이는 25 이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군대를 간 이모티콘이 나온 게 억지는 아니라고 본다. 원래 살던 곳이 극지방이니 혹한기나 제설 작업은 잘한 것 같다. 여담으로 뽀로로는 마법으로 오리가 된 적도 있다. 다음은 에디. 에디도 뽀로로와 마찬가지로 원래 살던 주민으로 묘사되었으나,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디는 사막 여우다. 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열 방출에 용이한 넓은 귀를 가졌다. 확실히 북극 여우와는 차이가 있다. 즉 에디는 사막에서 왔다고 볼 수 있고, 여우의 교활한 특성을 잘 반영해서 마을에서 지는 개인 발명가이다. 그래서 이름도 발명가 에디슨에서 따온 걸로 추정된다. 에디의 집을 보면 과학과 관련이 많아 보인다. 먼저 풍속개가 보이며 천장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 집 내부에는 책이 있는데 동네에서 가장 많고 여러 공식들도 써져 있다. 여기서 핵심은 지도다. 아직 이 마을의 위치나 지리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데, 추측을 해보자면 여러 특징이 남극과 굉장히 유사하다. 한 에피소드에선 날씨를 조정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이때 섬처럼 되어 있다. 남극 역시 주변이 전부 바다인 걸 보면 북극보단 남극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에디의 능력은 간단한 수리부터 우주 탐사가 가능한 로켓까지, 그래서 자칭 똑똑 박사라고 부르는데 이는 죄악 중 교만에 속한다. 항상 자기만의 생각과 지식에 의지한 나머지 친구들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명을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불량품들도 상당하다. 그래도 제일 장구장 없이 꾸준히 출연하는 로봇 로디는 완벽에 가까워 보인다. 사실상 에디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지만 둘은 친구로 지내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 로디의 집은 로디와 마찬가지로 철로 구성되어 있고 냄비 혹은 압력밥솥 같이 생겼다. 비록 로봇이지만 침대도 있고 원동력은 전기이며 전원 버튼은 등 쪽에 있다. 에디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습을 자세히 보면 사막 여우임을 알 수 있고 로봇이기에 죄악에서는 제외했다. 여담으로 한 에피소드에선 실제 생명체로 된 장면도 나온다. 다음은 포비. 포비는 북극곰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극이라는 설정에 충실해보자면 남극은 북극보다 영하 20도 정도로 훨씬 더 추운 지역이다. 하지만 반팔을 입고 있는 상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솔직히 북극곰도 살기 힘든 환경인데 냉동육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신기할 따름이다. 포빈의 집은 얼음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바위에 구멍을 내어 살고 있었다. 집 내부를 관찰해보면 재밌는 점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청새치와 사진들이다. 포비는 정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진 찍기와 낚시다. 그래서 성격도 느긋하고 좋아 맏형 포지션을 담당한다. 하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 확실히 덩치답게 먹는 양이 상당하다. 등장씬마다 자주 낚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 항상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었고 매번 양동이 한가득씩 생선을 잡는다. 그래서 식탐도 많아 해리가 나눠주는 음식을 한 번에 먹어버리는가 하면, 한 에피소드에선 과식을 하여 방구가 계속 나오는데
때 소리 없는 방귀인 소음기로 친구들에게 암살을 시도했지만 화생방 훈련처럼 친구들은 집을 탈출한다. 어쩌면 저 청새치는 포비의 식탐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원래 초반부에 뽀로로와 친구들은 옷을 입지 않고 등장했다. 하지만 3기부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여기엔 3가지 썰이 있다. 먼저 해외 수출에 의한 검열이고, 두 번째는 전신을 털 질감으로 표현해야 하는 비용적인 절감이다. 마지막은 똑같이 옷을 안 입으려는 아이들 부모들의 요청 때문이다. 하지만 제작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뽀로로의 활동성 때문에 손과 다리 등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생기면 이상하기에 옷을 입혀 어색함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래서 옷을 입은 후엔 바나나 차차라는 노래도 내어 모모랜드와 춤도 같이 췄었다. 여튼 그래서 멤버 전체가 옷을 입었는데 아직 설정을 잡아가는 중이었는지 붕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배경 오브젝트를 수정하지 않아 포비는 옷을 입고 있지만 과거 사진들은 졸지 알몸 사진이 되어버렸다. 다음은 룸메이트인 헬이다. 본인 말로는 따뜻한 곳에서 왔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여름섬을 찾다가 뽀로로 마을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작중에서 자주 추워하는데 패딩까지 입고 나온 장면도 있다. 해리는 벌새라는 족이다. 새 중에서 매우 작은 편에 속하며 날개짓을 초당 60회 이상 한다. 그래서 몸의 대사량이 높아 쉴 새 없이 먹이를 먹어야 죽지 않는데 그런 점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래를 쉴 새 없이 부른다. 하지만 실력은 최악이라 친구들에게 소음 공유를 한다. 지금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듣는데 굉장히 듣기 싫다. 노래와 관련이 많아 포비가 만들어준 집안에는 공연장도 있고 가수 태진아와 비슷한 의상도 선물 받았다. 여담으로 생일은 10월 17일, 정확히 생일이 공개된 캐릭터다. 다음은 짤부자로 유명한 루피다. 군침이 싹 도는 짤 덕에 현재는 뽀로로보다 인기가 많다. 표정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빡치기 직전과 방구를 끼워 당황할 때 표정은 일치한다. 또한 공식적으로 극대노를 했을 때 흑화된 얼굴도 나왔다. 이렇듯 루피는 화를 굉장히 잘 내서 분노의 죄를 갖는 특성이 있다. 오히려 내성적이고 착한 성격이라 상처를 잘 받아 화를 내는데 주로 에디나 뽀로로가 놀려서 극딜이 박히거나 뽀로로와 크롱이 다투는 걸 중지하다가 자기 화에 휩쓸려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루피의 종은 비버다. 비버는 앞니와 꼬리가 특징인데 옷을 입으면서 꼬리는 실종되었다. 또한 비버는 초식을 하며 극지방보다 따뜻한 곳에서 나무를 엮어 강에서 서식한다. 그래서 루피 또한 타 지역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반영해서 통나무 자체가 집으로 나온다. 집 내부를 살펴보면 부엌이 특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루피가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해 주로 빵이나 쿠키 등을 구워준다. 또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식물을 상당히 많이 키우는데 극지방인데도 집안의 온도나 습도가 잘 유지되는 것 같고 식재료 등을 여기서 구하는 건가 예상했지만 뽀알이라고 뽀로로의 궁금한 사실을 알려주는 공식 채널에서 루피 집 지하실에 에디가 만들어준 텃밭에서 채소들을 구한다고 설명한다. 이러면 김치도 먹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다. 두 가지 의문점은 비버는 초식 동물인데 전등에 왜 조개나 물고기 패턴이 들어가 있을까? 여기서 제작자들이 비버와 비슷하게 생긴 해달과 수달을 혼동한 게 아닐까? 바다에 사는 해달의 주 먹이는 조개이고 강에 사는 수달은 물고기다. 또 하나는 화장대에 빛이 보인다. 두 가닥인 머리를 손질하나 싶었지만 밑머리에 머리핀을 하진 않을 테니 털 전체를 빗지 않나 싶다. 여담으로 루피가 성인된 모습도 잠깐 나왔다. 마지막으로 패티도 뽀로로와 같은 종인 펭귄이며 이사할 곳을 찾아보다가 합류하게 되었다. 마실 나온 거 마냥 등장했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첫 등장에 다른 남자 캐릭터들이 전부 반해버려 서로 패티가 자신을 좋아한다며 다투게 되어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했다. 그래서 굳이 넣자면 음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여기서 해리는 남캐가 아니라 역캐다. 뇌피셜 아닌 오피셜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단순 질투를 한 걸 보아 해리는 시기로 판단했다. 패티는 루피와 반대로 운동은 잘하지만 요리는 굉장히 못한다. 어느 정도냐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대파를 준비하는가 하면 정말 맛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쿠키 반죽에 고춧가루를 넣는 심각한 모습이 나온다. 슈가걸, 아니 솔트걸이라 소금을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맛을 보고 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아픈 친구를 위해 약을 주는데 약에다가도 소금을 탔다. 거의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 또한 요리의 기본인 간을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닌 대충 때려 박아 넣고 냅다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안 먹는다면 대노를 하는, 요즘 군대에서도 안 하는 식구문을 한다. 이런 문화 덕에 확실히 뽀로로는 싱글벙글 군생활을 더 잘할 거라 예상해본다. 그 외에도 뽀롱뽀롱 마을 주변에는 통통이라는 마법을 쓰는 드래곤도 살고 숲속에 사는 괴인 사스쿼치, 서린인 예티도 보인다. 지구온난화라는 고증을 잘 살린 건지 두 지역 다 녹음이고 다른 생명체가 사는 걸 보면 뽀로로와 친구들이 고기나 우유, 계란 등을 구해서 먹는 게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식탁 위에 통닭과 해리는 같은 조류인데 기괴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다. 그리고 놀이터가 초반에는 눈과 얼음이었다면 중반부터 눈이 녹은 건지 나무로 변경이 되었다. 여담으로 실제 사람이 등장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인기가 없어 잘 등장하지 않게 된 뚜뚜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과 크리스마스 편의 산타가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에피소드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동물들끼리 있을 때 말은 울음소리로 소통하는 건지 실제 말을 하는 설정인지 의문이었으나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 보니 정확히 사람 말을 하는 걸 알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뽀로로는 시즌1 일부분만 북한과 합작을 했었다. 현재는 7기를 완결했고 시즌8을 방영하고 있다.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뽀로로는 출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는다. 또한 집 주변에서 친구들도 쉽게 만나고 자기 소유의 집도 있어서 뽀로로가 마냥 부러워진다. 세상 별게 다 궁금한 채널 새별궁 감사합니다.